네, 이번엔 애널리스트에게 듣는다 코너입니다. 자동차 업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 거고요. 유진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자동차 담당 애널리스트입니다. 이재일 연구원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모든 것이 평안했다면은 오히려 실적을 주목을 받고 신차 효과도 좀 많이 누릴 수 있었을 타이밍에 좀 아쉽긴 합니다만 현대차 그래도 뭐 주가는 지금 아주 굴곡은 심하진 않은 것 같고요. 자, 이번에 현대차 어닝 서프라이즈를 내면서 기대감이 좀 높아지고 있는데 이렇게 호시적을 냈던 배경은 뭘로 지금 파악이 됩니까? 4분기 때 호시적을 기록할 수 있던 이유를 보면은 가장 근본적인 거는 현대차가 체질 개선이 좀 많이 됐다, 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재작년에 정의성 부회장이 수석 부회장 체제로 올라오고 나서부터 이제 현대차가 이익을 턴어라운드 시키기 위해서 전사적으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실적이 좀 반영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신차 측면에서도 SUV 신차들이 작년 초부터 나온 신차들이 굉장히 좀 판매가 잘 되고 있고 11월 달에 나왔었던 그랜저 페이스리프트 모델 같은 경우에도 월 10,000대 이상 판매가 되면서 기대를 상회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복합적으로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일부 환율 효과도 조금 있었던 부분이 있을까요, 실적에? 환율 효과 있었습니다. 네. 근데 올해 연간으로 봤을 때 2분기나 3분기 때는 오히려 원화가 굉장히 약세로 가면서 환율 효과가 높았었는데 4분기 때는 평균 환율 자체는 그렇게 높지 않았었지만 기말 환율이 좀 많이 내려가면서 판보충에서는 좀 이익이 좀 세이브되는 부분이 있어서 네. 그 부분도 확실히 좀 도움이 됐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번엔 신차 효과를 또 봐야 될 텐데 제네시스 GV80 이 SUV 형태잖아요. 현재 그 이재일 연구원이 판단하시는 반응 정도 어떨까요? 현재 반응은 굉장히 좋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헛도군요. 저는 네. 매장을 가봤어요. 그래서 네. 시승까지는 못 해봤지만 대충 여쭤보니까 되게 지금 사전 주문 예약이 많이 들어왔더라고요. 네, 사전 예약 같은 경우에 첫날에 15,000대가 사전 예약이 됐고요. 그리고 3일 정도 후에 2만 대를 넘어섰기 때문에 네. 굉장히 기대 이상의 열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대차가 지금 내부적으로 판매 목표치를 잡은 게 내수 시장에서 24,000대를 올해 연간으로 판매를 하겠다. 연간 24,000대요. 24,000대죠. 근데 벌써 지금 2만 대 사전 2만 예약. 대를 넘었고 그리고 이번에 나온 것 같은 경우는 디젤 모델밖에 안 나왔거든요. 이제 곧 있으면은 가솔린 모델도 또 출시가 될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내수 시장에서 기대 이상의 성과를 지금 확실히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또 첨단 기능들이 좀 많이 애드업이 된 게 좀 눈에 띄는데 전장이 강화됐군요. 전장 부분이 많이 강화됐습니다. 디스플레이도 이제 대화면으로 좀 바뀌었고 그리고 HDA2라고 해가지고 기존의 하이웨이 드라이빙 어시스턴트에서 업그레이드된 모델이 또 기능이 소프트웨어가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그리고 뭐 3D 클러스터라든지 여러 가지 뭐 새로운 기능들이 많이 적용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도 또 소비자들한테 많이 어필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가격이 만만치는 않더군요. 썬루프를 제외하고 뭐 말씀하신 디젤 이 모델인데 8천만 원 이상이더라고요. 취등록세를 하면 9천만 원도 넘어갈 수 있는데 그만큼 뭘 많이 갖췄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지금 뭐 프리미엄 SUV 시장이 워낙 가격대들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경쟁 모델들 같은 경우는 옵션을 좀 넣게 되면은 뭐 1억 원 이상 단가가 가는 경우가 많아서 가격적으로도 뭐 독일 프리미엄 브랜드 대비해서는 어느 정도 메리트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게 아무래도 최신 모델이다 보니까 뭐 내장이나 들어가 있는 기능들이나 뭐 이런 부분에서는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라고 많이들 평가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감안하면은 확실히 좀 어떤 상품성은 높다 이렇게 좀 평가가 됩니다. 네. 사실 뭐 가능하다면은 저 차 안에 들어가는 뭐 부품들과 관련 기업들을 쫙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워낙 많을 것 같고. 자, 3세대 플랫폼 도입도 이익 개선의 중요한 요인이다라고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3세대 플랫폼이라는 건 어떤 의미죠? 현대차에서 이제 계속 뭐 내년도 올해죠. 올해 이제 5% 마진율을 얘기를 하면서 계속 강조를 하는 게 이 3세대 플랫폼이 되는데 네. 이 플랫폼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차량이 공통적으로 공유를 하는 뼈대라고 이제 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모델별로 기본적으로 차량들이 다 다르지만 공유를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플랫폼인데 네. 이 공유하는 부품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규모 경제가 늘어나면서 비용이 세이브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3세대 플랫폼 도입되면서 부품 공유율을 대폭 올리고 그러면서 이제 마진율을 높일 수 있다라고 이제 현대차에서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이런 효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플랫폼을 이제 새롭게 도입을 한다라는 거는 이제 차량의 설계 측면에서도 상당한 변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량의 복잡도가 낮아짐으로 인해서 그로 인한 이익이 늘어난 부분도 있지만 이제 리콜이라든지 차량 결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새롭게 좀 잡아내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추가적인 비용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3세대 플랫폼이 상당히 큰 역할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약간 양날의 칼일 수도 있는데, 특화되는 것이 줄어서 좀 제품의 어떤 모델의 희소성은 좀 떨어질 수 있겠지만, 양산을 탄다든지, 대량 생산을 한다든지, 수익성 측면에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되겠군요. 플랫폼이라는 게.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과거 이제 토요타나 이제 글로벌 업체들 사례를 보게 되면은 이제 자동차 회사들이 워낙 모델들이 이제 숫자가 많이 늘어나게 되고 그리고 글로벌 생산을 하게 되다 보니까 퀄리티 컨트롤이 좀 안 되는 문제점이 발생을 한 게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이런 것들을 통일을 하고 그리고 복잡한 부분을 간소화를 하게 되면은 사실 품질 측면에서는 오히려 기존보다 조금 더 올라가는 게 좀 강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대신 이제 소비자들의 니즈가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각각에 맞는 어떤 차를 내지 못한다라는 단점이 있을 수는 있지만 네. 전반적인 퀄리티나 아니면은 제품의 어떤 하자 가능성 이런 걸 낮춰주는 것 측면에서는 플랫폼 전략 쪽이 현재 글로벌 대세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IT 부품으로 치면 수율이라는 게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군요. 무리하게 그런 좀 측면도 확장하자면. 있습니다. 네. 네. 자, 그렇다면 그래서 현대차의 올해 이제 실적 전망하고 주가 전망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현대차 같은 경우는 올해 영업이익은 5.2조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현대차가 제시했었던 5% 마진율을 목표를 달성을 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 사실 2019년도에도 3% 후반대의 마진율이 나왔지만 그 6천억 원 정도의 어떤 그 리콜 관련된 비용들을 제거하면은 4% 정도는 마진율을 달성한 거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올해 제네시스 SUV 출시되는 것들 그리고 네. 글로벌 신차 사이클을 감안하고 그리고 일회성 비용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5%대 마진율은 충분히 현재 달성 가능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현재 주가를 봤을 때 밸류에이션을 측정해 보면은 현재 네. 주가는 네. 약간 저평, 고평, 뭐 이런 언더밸류 뭐 이런 표현들 물론 민감한 질문일 수는 있어요. 네. 곤란하시면 안 하셔도 되고. 현재 좀 저평가돼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사실 아직까지는 그 작년 연말에도 그랬었고 현대차의 실적에 대해서 그렇게 신뢰도가 높지 않았던 부분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네. 3분기 때도 일회성 비용이 있었고 4분기 때도 사실은 통상임금 관련해서 노조랑 협상하는 과정에서 일회성 비용이 발생했기 때문에 또 일회성 비용이 발생하지 않을까라는 의구심이 좀 하나가 있고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올해부터는 전기차가 본격적으로 생산 판매가 되는데 그러다 보면은 손익에 마이너스 영향 가는 부분이 분명히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우려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조금 현재로서는 주가에 녹아 있다고 생각을 하고 네. 저의 판단으로는 1분기도 아마 상당히 좀 호실적이 기대가 되고 2분기 되면은 GB80 판매 효과가 이제 온기로 반영이 되기 때문에 네. 순차적으로 실적이 레벨업이 되면서 주가도 거기에 따라서 반응하는 그런 흐름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목표 주가는 18만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타켓을 네. 13만 원인데 18만 원. 네, 상당히 이제 이거는 일회성 비용이나 어떤 그런 일회성 리스크가 없이 이제 순차적으로 GB80이나 이런 것들이 스케줄대로 글로벌 출시가 된다면은 뭐 이 정도 충분히 달성 가능할 걸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참고 힌트를 얻으셨어요. 언더밸류. 네, 관련된 기업도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기아차로 넘어가 볼까요? 기아차는 올해 신차의 교체 사이클에 진입했다고 하는데 이 부분 설명 부탁드리죠.
기아차 같은 경우는 이제 현대차랑 좀 차별화되는 부분을 보면은 뭐 요즘에는 그 부분이 많이 줄어들긴 했지만 SUV 쪽에 상당히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판매 비중을 봤을 때도 뭐 SUV 판매 비중이 상당히 높은데 올해 이제 출시되는 신차들을 보면은 곧 있으면 이제 소렌토가 풀모델 체인지 모델이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카니발이 또 풀모델 체인지 모델이 나오고 그리고 아마 2021년도 초쯤이 되면은 이제 스포티지가 또 풀모델 체인지가 됩니다. 그래서 향후 한 1년 정도를 보게 되면은 대부분 주력이라고 할 수 있는 SUV들이 다 풀모델 체인지가 되는 거를 좀 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모델들이 교체가 되면은 실적이 상당히 좀 레벨업이 될 걸로 예상을 하고요. 그리고 작년에 출시했었던 셀토스 같은 경우가 국내에는 작년 하반기에 나왔고 이제 올해 상반기에는 글로벌리 이제 본격적으로 판매가 시작이 되는 타이밍입니다. 그래서 셀토스가 이제 또 올해 상반기에는 글로벌 시장 판매를 좀 이끌어주는 역할을 할 걸로 보기 때문에 SUV 신차 사이클 효과 올해도 유효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 전기차 관련 이슈 뜨거운데요. 사실 현대차도 뭐 수소차라고는 명칭하지만 최근에 그 시장평 이 얘기들은 전기차로의 전향 이런 얘기까지도 있어요, 사실은 좀. 근데 기아차도 전기차 관련 공격적인 투자를 진행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이 어떤 겁니까? 기아차가 얼마 전에 이제 밝힌 내용을 보게 되면은 그 앞으로 2025년까지 11종의 전기차 모델을 출시를 해서 네. 풀라인업을 갖추겠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현대차랑 기아차 공통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올해 하반기 정도가 되면은 전기차 전용 플랫폼 기반으로 해서 이제 전기차들이 나오기 시작을 할 거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전기차가 출시되는 속도가 상당히 가속화가 될 걸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기아차와 현대차 대비해서 좀 장점을 가지고 있는 거는 아무래도 현대차는 지금 전기차도 R&D를 하고 있고 수소차도 R&D를 하고 있다 보니까 좀 포커스가 좀 흩어지는 느낌이 있죠. 전기차에 올인하는 것보다는. 근데 기아차 같은 경우는 전기차에 100% 올인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기차 영역에서는 조금 더 차별화되는 강점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이 부분에 좀 집중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기아차만의 어떤 강점으로 작용할 가능성, 주가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좀 감안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기아차의 실적과 주가 전망도 들어보죠. 기아차는 올해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2조 초반에서 중반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고요. 작년에 대비해서 한 20% 정도 이제 영업이익이 개선되는 걸로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기아차가 올해 좀 걸리는 거는 작년에 2019년도에 워낙 주가 상승폭이 좀 컸었고요. 그리고 텔루라이드랑 그리고 셀토스라는 두 가지 이종의 SUV가 크게 히트를 치면서 그분이 좀 주가에 좀 많이 반영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올해도 좋기는 하지만 작년과 같은 어떤 드라마틱한 주가 상승보다는 좀 점진적인 상승을 좀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인 매력도는 좀 현대차 쪽이 조금 더 높은 걸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요 국내 업체 봤고요. 사실 전기차 그러면 테슬라를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상징성이 굉장히 큰데 어제도 주가가 1.59%, 8.88달러. 중국 분들이 좋아하는 숫자네. 8.88달러가 올랐네요. 566달러 주당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테슬라 시가총액이 1,000억 달러가 지금 넘었죠. 어리둥절할 수도 있겠는데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을까요? 테슬라가 이제 주가가 폭등을 하게 된 계기를 보면은 사실 작년 중순까지만 해도 200달러를 하회를 했었죠. 170불까지도 이제 주가가 떨어졌었는데 네. 그 이후로 3분기 때 흑자 전환에 성공을 하고 하면서 지금 약 바닥 대비해서 3배가량 주가가 오른 상황입니다. 이렇게까지 오른 이유는 결국에는 FSD 모델 FSD를 새롭게 이제 업데이트를 한 게 크게 작용을 했는데 네. 9월 달에 이제 그 버전 10이 나왔습니다. 이게 나오면서 스마트 서먼이라고 하는 기능이 추가가 됐고 그리고 기존의 오토파일럿 같은 경우에도 대폭적으로 이제 기능이 향상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이 상당히 크게 어필을 했습니다. 지금 글로벌리 봤었을 때 미국이나 그리고 국내에서도 그렇고 테슬라의 업데이트된 그 오토파일럿 성능에서 굉장히 만족도가 높습니다. 네. 근데 이게 판매 가격이 이 풀 그 FSD 같은 경우 약 7,000달러에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하드웨어는 이미 테슬라 모델에 다 깔려 있는 상황이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만 하는 건데 7,000달러를 받는 거기 때문에 마진에 미치는 영향이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3분기 때 흑자전에 성공을 했고 그때부터 이제는 자율주행에서도 테슬라가 선두를 달리고 있다라는 이미지가 형성이 되면서 현재 주가까지 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의 이제 향방을 보게 되면은 테슬라가 중장기적으로도 굉장히 매력적인 주식이다. 이런 점에서는 변화가 없을 걸로 생각은 하지만, 네. 근데 현재 바닥 대비해서 주가가 너무 굉장히 좀 많이 폭등을 했다라는 점, 그리고 9월달 이후로 굉장히 글로벌리 호평을 받으면서 미래에 대한 기대치가 지금 상당히 좀 많이 반영이 돼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FSD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미치는 영향이 크지만 또 불확실성이 좀 있어요. 이게 현재 규제가 각 나라마다 다릅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FSD가 100% 성능을 발휘를 할 수 있지만 유럽이나 중국에서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국내에서는 또 100% 발휘되고 있기 때문에 좀 그런 차이가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시간 관계상 또 이렇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뭐 좀 들어볼까 하면 시간이 자꾸 제한이 걸리네요. 네, 애널리스트 코너였고요. 자동차 업종이었습니다. 유진투자증권 리서치 센터 이재일 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